오늘 영상을 준비하면서 어머니 생각 때문에 마음이 저렸습니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제 소중한 아이들 생각도 많이 하게 되었어요. 한국 부모들이 가진 특별한 사랑이 떠오릅니다. 자식을 위해서라면 그 어떤 것도 마다하지 않고 자신이 얼마나 힘들고 부족해도 더 나은 길을 열어주려는 그 마음이죠. 때로는 그러한 사랑이 자신을 잊고 오직 자녀에게만 집중하게 만들기도 합니다. 하지만 부모의 깊은 사랑과 대비되는 자녀들의 마음, 부모를 밀어내고 싶어하는 마음이 존재하기도 하죠. 오늘은 그런 자녀의 마음에 대해 이야기해보려 합니다. 한 어머니가 있었습니다. 두 아들과 함께하는 그녀의 삶은 어느 날 큰 변화를 맞이했습니다. 어머니가 집 밖에 나간 사이 집에 불이 났고 밖에서 돌아온 그녀는 순간 아이들이 생각나 망설임 없이 불길 속으로 뛰어들었습니다. 다행히 그녀는 두 아이를 이불에 싸서 무사히 구해냈지만 심각한 화상을 입고 다리를 절게 되었습니다. 이후로는 어려운 형편 속에서도 자식들을 키우기 위해 애썼죠. 어머니의 이러한 희생 덕분에 큰아들은 동경대에 입학할 수 있었습니다. 작은 아들은 와세다 대학에, 큰아들은 동경대학에 각각 수석으로 입학했습니다. 시간이 흘러 졸업식 날이 다가왔습니다. 졸업하는 아들을 보고 싶은 어머니는 먼저 동경대학으로 향했습니다. 큰아들은 졸업과 동시에 큰 회사에 입사할 예정이었습니다. 그러나 아들은 귀빈들로 가득한 자리에서 어머니를 보는 것이 부끄러워 어머니를 모른 척 해달라고 부탁했고 어머니는 슬픈 얼굴로 발길을 돌렸습니다. 낙담한 어머니는 결국 스스로 생을 마감하기로 결심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둘째 아들의 얼굴을 보고 싶었던 어머니는 와세다 대학을 찾았습니다. 그러나 교문 앞에서 결국 발걸음을 멈추고 돌아서려 했습니다. 그때 마침 그녀를 발견한 둘째 아들이 서둘러 어머니를 불러 세웠습니다. 아들은 달려와 어머니를 학교 안으로 안내했습니다. 어머니는 자신을 잘못 본 것이라고 변명했지만 아들은 졸업식장의 귀빈석에 어머니를 앉혔습니다. 비싼 액세서리로 치장한 사람들이 수군거리자 어머니는 무척이나 어색해했습니다. 하지만 수석으로 졸업하는 아들은 답사를 하며 귀빈석에 앉아있는 어머니를 가리키며 감동적인 말을 전했습니다. 어머니는 자신의 몸을 불살라 아들을 구해내고 그 아들을 공부시키기 위해 큰 희생을 치렀습니다. 그녀의 사연을 듣고 차갑게 굳어있던 사람들의 마음속에 감동의 눈물이 맺혔습니다. 이 이야기는 곧 신문과 방송을 통해 전국에 퍼져나갔습니다. 둘째 아들은 큰 회사의 사위가 되었지만 큰아들은 어머니를 부끄러워하다가 결국 회사 입사가 취소되고 말았습니다. 어머니는 자신의 몸을 돌보지 않고 불 속에서 아들을 구해내면서도 그 아들이 공부할 수 있도록 모든 것을 쏟았습니다. 자식을 위해서라면 어떤 희생도 마다하지 않는 분이 바로 어머니입니다. 이 이야기를 통해 나는 어떤 자식인지 그리고 내 자식에게 어떤 부모가 될지를 다시금 돌아보게 됩니다. 자식이라 해도 모두 같은 자식은 아닌가 봅니다. 어머니라는 이름만 들어도 가슴이 저리고 눈물이 나는 순간이 찾아옵니다. 오늘은 어머니께 전화로 따뜻한 한마디를 전해보세요. 그것이 큰 힘이 될 것입니다. 최근 젊은 세대가 부모를 모시기 꺼려하면서 고령층의 빈곤 문제가 심화되고 있다고 합니다. 이는 대개 부모와 자식 간의 경제적 갈등과 관련 있는 문제입니다. 일방적으로 행동하는 것이 못마땅하고 세월의 흐름에 따라 늙어가는 모습을 받아들이기가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부모님을 한 집에서 모시지 못하게 되는 상황이 생기기도 합니다. 그러나 부모님은 여전히 자식과 손자들을 걱정하며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자리를 옮길 때마다 드는 것은 언제나 자식 걱정입니다. 내 자식이 부족한 것이 없을지, 힘들지 않을지 마음 깊은 곳에서 걱정이 끊이질 않습니다. 자식이라면 부모님의 그 사랑과 희생에 보답해야 하지 않을까요? 한 할머니께서 이런 고민을 털어놓으셨습니다. 자녀들을 모두 결혼시키고 나니 문득 자신은 껍데기만 남은 것 같다는 허전한 느낌이 든다고요. 자식을 그리워해 전화를 하면
그들은 항상 바쁘다며 대화를 끝내는 일도 잦습니다. 보고 싶어 직접 찾아가면 왠지 모를 눈치에 마음이 상할 때도 많았습니다. 지금까지 오로지 자녀들만 바라보며 살아왔는데 그런 기대와 희생이 때로는 상처로 돌아오기도 한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언젠가부터 아이들이 저를 짐처럼 여기고 있다는 느낌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연락도 거의 없으니 마치 배신당한 것 같아 마음이 아픕니다. 최근에는 그 배신감이 점점 커지면서 이 관계를 끊고 싶다는 생각까지 들기도 했습니다. 아이들을 위해 많은 것을 희생하며 살아왔기에 이런 허전함과 고독함이 더 크게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가족이란 서로를 가장 잘 안다고 하지만 때로는 우리 사이에서조차 진정한 소통이 어렵습니다. 특히 요즘같이 바쁜 사회 속에서는 서로의 일상에 무심해지고 시간이 부족해지는 것이 현실입니다. 아이들이 저와 마주하거나 대화하는 것을 꺼리는 것이 아니라 일과 생활에 치여 그럴 여유가 없을지도 모릅니다. 그들은 어쩌면 제가 느끼고 있는 이 서운한 마음조차 알아채지 못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어쩌면 처음에는 조금 어색할 수도 있겠지만 제가 먼저 제 진심과 감정을 솔직하게 표현한다면 어떨까요? 그렇게 한다면 새로운 소통의 시작점이 될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아들아, 내 얼굴을 볼 때마다 바쁘다는 걸 알지만 전화나 문자로 소식을 전해주면 참 좋겠구나. 이렇게 솔직하게 마음을 전하는 것이 서로를 더 가깝게 만들 수 있단다. 그리고 사랑하는 우리 어머니. 그동안 자식을 위해 헌신하셨다면 이제는 어머니만의 행복을 찾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지나온 삶을 되돌아보며 앞으로의 소중한 시간을 어떻게 보낼지 계획도 세우고 실행해 보시는 건 어때요? 새로운 배움을 통해 스스로를 발전시키고 자원봉사로 사회에 기여하며 여행 등으로 일상을 다채롭게 채워간다면 공허함은 줄어들고 더 행복한 나날이 될 거예요. 지금부터 어머니를 위한 시간이 시작됩니다. 마지막으로 잔잔한 감동을 전할 이야기를 하나 들려드릴게요. 어머니를 생각하는 시간을 가지셨으면 합니다. 어린 시절 시장을 지날 때면 구석에서 나무를 파시던 할머니가 떠오릅니다. 예전엔 시장길을 지나는 게 힘들었지만 지금은 그 길을 걸을 시간조차 부족하네요. 어쩌다 한 번씩 들르게 되는 그 시장에서 저는 어머니의 한없는 사랑 속에 자라났답니다. 엄마 시장 갔다 올 테니 밥 꼭 챙겨 먹고 학교 가거라 라는 목소리가 아직도 생생합니다. 어머니가 장사 나가시는 모습을 보면서도 난 이불 속에서 눈을 감고 잠든 척했다. 반복되는 이 일상에서 벗어나고 말겠다고 굳게 다짐했다. 학교 가는 길에 시장 한 구석에서 나무를 팔고 계시는 어머니의 모습이 보인다. 어머니가 나를 볼까봐 재빨리 자리를 떴다. 어머니께서는 과거에 막노동을 하시다 사고로 한쪽 다리를 잃으셨다고 들었다. 그럼에도 어머니는 나무를 캐서 팔며 어려운 삶을 헤쳐나가고 계셨다. 난 어머니가 들판에서 일하러 나가신다는 소리가 싫었고 밤새 나무를 다듬으시는 모습도 가슴 아팠다. 그리고 시장 구석에서 쪼그려 앉아 사람들에게 말씀을 걸며 장사하시는 것도 마음에 들지 않았다. 집에 돌아와 보면 어머니는 부풀어 오른 다리를 주무르시며 나무를 다듬고 계신다. 날 보자마자 어머니는 묵직한 표정으로 3,000원을 건네신다. 그 돈을 보는 순간 화가 치밀어 오른다. 난 거지 자식이 아니에요. 이런 돈 필요 없어요. 소리를 내질러 버리고는 밖으로 나왔다. 다음 날 아침 어머니가 시장에 가는 모습을 또 지켜봤다. 집에 돌아와 책가방을 챙겨 학교로 나섭니다. 학교 가는 길에 약수터에 들러 얼굴을 씻고 맑은 물로 갈증을 해소합니다. 부족한 형편에 풍족한 끼니를 챙기지는 못했지만 공부만큼은 누구보다 열심히 했습니다. 덕분에 부유한 집 아이들보다 더 좋은 성적을 항상 유지할 수 있었죠. 하지만 그런 성과가 오히려 부잣집 아이들의 질투를 사기도 했습니다. 어느 날 수업이 끝날 무렵 교실이 갑자기 소란스러워졌습니다. 복도 저편에서 어머니가 힘겹게 걸어오시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손에는 선생님께 드리려고 준비한 나무 한 상자가 들려 있었습니다. 전날 제가 집에 돌아오지 않아 걱정되신 어머니가 학교까지 찾아오신 겁니다. 선생님과의 면담이 끝나자
아이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야, 민서가 너네 어머니 혹시? 그 말은 현우, 부잣집 아들이었습니다. 아이들은 그가 어머니의 걸음걸이를 우스꽝스럽게 흉내내자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분노가 치밀어 올라 저는 주먹을 억누르고 그녀를 응징했습니다. 그리고는 교실을 뛰쳐나왔습니다. 저녁 무렵 집에 돌아와 보니 현우와 그의 어머니가 우리 집 앞에서 어머니에게 소리를 지르고 있었습니다. 애비 없는 자식이 이렇게 행동하는 거야? 못 배우고 없어 보이는 티를 내네? 그들의 비웃음과 조롱에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하지만 저는 포기하지 않을 겁니다. 이 모든 어려움이 오히려 저를 더 단단하게 만들어줄 것이라고 믿으니까요. 자녀를 제대로 키우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 집 귀한 자식을 다치게 한 사람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요? 어머니도 속상한 마음에 계속해서 미안하다는 말씀만 하십니다. 그런 어머니의 모습에 마음이 복잡합니다. 집에 돌아왔다 해도 어머니는 무거운 표정을 지으실 뿐입니다. 저는 어머니에게 말을 던집니다. 다시는 학교에 오지 마세요. 부끄러워 죽는 줄 알았어요. 어머니는 조용히 대답하십니다. 그래, 미안하다. 난 그저 민석이가 걱정이 돼서. 제 입에서는 차마 해선 안 될 말이 튀어나왔습니다. 차라리 엄마가 없었으면 좋겠어요. 슬픔에 잠긴 어머니를 외면한 채 저는 잠자는 척했습니다. 그러나 속으로는 다짐했습니다. 난 꼭 성공할 거야. 밤새도록 스스로에게 외쳤습니다. 다음 날 아침 어머니는 수업료를 주셨습니다. 손에 꼭 쥐어진 낡고도 지저분한 돈이었습니다. 학교에 도착하자 선생님이 저를 부르셨습니다. 적어도 선생님은 제 편이 되어주셨습니다. 어머니께 잘 해드리라는 말씀으로 저를 위로하셨습니다. 선생님께서 어머니께 내가 음식을 맛있게 먹었다고 꼭 전해달라고 하셨다. 나는 그냥 그러려니 생각했다. 그런데 학교 가는 길에 길모퉁이에서 배추가게의 쓰레기통에서 배추잎들을 주워 모으시는 어머니를 보았다. 나는 모른 척하며 재빨리 집으로 들어왔다. 그날 저녁상에 배춧국이 올랐다. 그 순간 나는 놀라서 어머니께 소리쳤다. 그러자 어머니는 태연하게 배추가게 아저씨가 팔다 남은 거를 아까워서 주신 거야. 민석이 국 끓여주라고 하면서 말이야. 라고 하셨다. 그 말을 듣고 화가 치밀어 올랐다. 나는 정말로 내가 거지 자식이 되어버린 것 같은 기분이 들었다. 그런 상황을 만든 어머니가 너무 싫었다. 나중에서야 알게 된 사실이지만 그날은 어머니의 생신이었다. 그리고 17년 후 나는 의사가 되었고 가정도 꾸려서 아내의 부모님께서 잘 돌봐주셨다. 내 삶은 풍요로웠지만 어머니를 잊고 살고 있었다. 돈을 정기적으로 보내드리긴 했으나 어머니를 직접 찾아뵙지는 않았다. 아니, 어쩌면 어머니라는 존재를 잊으려 했던 것일지도 모른다. 언젠가 퇴근길에 집 앞에서 한 노인과 가사 도우미 아주머니가 다투고 있는 모습을 보았다. 내가 가장 잊고 싶었던, 하지만 잊을 수 없었던 그 노인이 바로 어머니였다. 전보다 더 야위고 초라한 모습이었지만 여전히 꼿꼿한 자세는 변함없이 기억 속에 남아있는 그대로였다. 어머니는 나를 보시고 깊은 한숨을 내쉰다. 민서가 정말 많이 변했구나. 당황스러운 나는 쓴웃음을 지으며 사람을 잘못 보셨네요. 라고 차갑게 대꾸한다. 속으로는 대체 뭐가 부족해서 나를 여기까지 찾아왔단 말인가? 그동안 생활비조차 모자랐던 거 아닌가 라는 생각으로 가득 차 있다. 민서가, 어머니의 목소리가 잔뜩 떨리고 나는 냉정하게 전 민석이가 아니라 최영우입니다. 라고 말한 후 문득 돌아서 집 안으로 들어가 버린다. 돌아온 집에서는 가정부가 어머님을 돌려보낸 이야기를 했다. 어머니는 시장에서 목매달고 있었으며 별 수 없이 할머니가 그 일을 다 설명했다고 덧붙인다. 이후 한 달 동안 난 악몽에 시달리며 그의 한을 품지 못한다. 더 이상 견딜 수 없게 된 나는 다시는 가고 싶지 않은 시장에 있는 오릿집으로 발걸음을 돌린다. 시장 한쪽에서는 아직도 나무를 팔고 계신 어머니의 모습이 보인다. 난 조용히 다가가서 그 모습을 지켜본다. 나무를 사려던 한 아주머니가 묻는다. 할머니, 자식이 없으세요? 어머니는 단호하게 말씀하시길, 아니요, 우리 아들이 서울 큰 병원의 의사랍니다. 작고 함께 살자고 하시는 어머니께 마음은 고맙지만 어쩐지 마음이 불편했어요.
내가 얼마나 더 살겠다고 자식에게 짐이 되겠냐며 거절하곤 했죠. 그런데도 어머니께서는 자꾸 올라오라고 하셨고 그럴 때마다 저도 마음이 혼란스러웠어요. 우리 아들만큼 훌륭한 사람은 없다는 말씀을 자주 하셨던 어머니는 정말 자식 사랑이 대단하셨죠. 어머니의 자랑스러운 모습에 살짝 웃음 짓고 저는 예전 그 지도로 발길을 돌렸습니다. 아직도 옛 모습을 간직한 오리집이 낡아도 굳건히 서 있는 걸 보고 그때의 기억들이 새록새록 떠오릅니다. 방문 틈새에 돈 봉투를 남기고 돌아섰던 그곳은 이제 더 이상 같은 모습이 아니겠지요. 1년 후 고등학교 담임선생님께서 어머니의 부고를 전해주셨습니다. 갑자기 찌르르한 마음에 무작정 다시 어머니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시장에는 더 이상 어머님의 모습이 보이지 않아 쓸쓸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곳에는 선생님이 외롭게 집을 지키고 계셨고 저를 보시자마자 아무 말씀도 못 하셨습니다. 민서가 제 옆에 와서 잠시 위로해 주었고 그 순간 선생님께서 처음으로 말을 꺼내셨습니다. 선생님은 어머니가 항상 가지고 다니시던 작은 바구니를 제게 건네주셨습니다. 그 바구니에는 어머니께서 밤새 손질하신 나물들이 늘 담겨 있었고 시장에 가서 팔곤 하셨죠. 그 기억이 왠지 눈물겹게 다가옵니다. 풀어보라니까 선생님 말씀에 따라 마음의 응어리를 풀어보았다. 그건 돈이 아닐까? 맞다. 바로 돈이다. 어머니께서 나에게 남기는 마지막 선물이야. 어머니는 내가 다시 돌아올까봐 그리고 혹여 내가 성공하지 못하면 다른 일을 시작할 수 있도록 모아둔 돈이라고 하셨다. 너만 믿고 무슨 미련에서인지 이곳을 떠나지 못하고 기다리셨단다. 늘 너에게 잘해주지 못해 미안하셨다고 생각하시면서 말이야. 때때로 내가 어머니의 말동무가 되어드렸고 그 덕분에 어머니의 유언을 전해달라는 부탁을 받을 수 있었다. 나도 몰랐던 사실까지 함께 말해주셨다. 선생님의 이야기는 내게 큰 충격으로 다가왔다. 내가 아주 어릴 적 나를 키워주신 부모님께서는 길거리에서 버려진 나를 발견했다고 한다. 본인들이 자식이 없던 차에 나를 데려가 키우셨는데 나를 얻었을 때 얼마나 기뻤는지 모른다고 하셨다. 어릴 때 나를 집에 혼자 둘 수 없어 항상 공사 현장에 데리고 다니셨단다. 그러던 어느 날 무너지는 잔해 아래에 있던 나를 보고 어머니가 망설임 없이 뛰어드셨고 아버지도 우리를 구하기 위해 주저없이 몸을 던지신 거라고 한다. 사고로 인해 아버지를 잃고 어머니는 한쪽 다리를 다치셨습니다. 그 덕분에 저는 아버지의 목숨과 어머니의 희생 덕에 살아남았다고들 합니다. 주변 사람들은 다리가 불편한 어머니에게 저를 고아원에 보내라고 권유했지만 어머니는 저를 세상의 그 무엇보다 귀하게 여기셨기에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저를 키워주셨습니다. 이후 어머니는 아버지의 일을 이어받기 위해 이곳으로 이사 오셔서 나무를 팔며 저를 키워주셨습니다. 고등학교에 다니던 시절 어머니는 암에 걸리셨지만 저의 학비 마련을 위해 병원도 가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암 전문의로 명성을 얻고 있으면서도 정작 어머니는 암으로 인해 세상을 떠나시고 말았습니다. 어머니는 마지막으로 저를 보기 위해 어렵게 서울까지 찾아오셨지만 저는 그때 그녀의 곁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어머니는 친자식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저를 자신의 목숨보다 소중히 여기셨던 분입니다. 그런 어머니를 외면했던 제가 스스로를 용서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저를 내려다보시는 어머님의 사진에는 여전히 잔잔한 미소가 가득합니다. 결국 이런 부족한 자식마저도 사랑해주신 어머니입니다. 사랑하는 나의 어머니. 그 후로 저는 시간이 날 때마다 이곳을 찾습니다. 어머니가 여전히 나무를 팔고 계실 것만 같은 느낌 때문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도 부모님께 사랑한다는 말 한마디 전해보세요. 아버지, 어머니, 사랑합니다.